미국 대선의 주요 향배가 될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에서 공화민주당의 경선이 있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출구조사에서 55%를 얻어서 44%에 그친 힐러리를 꺾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공화당에서는 크루저가 47%를 얻어 36%에 그친 트럼프를 꺾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성자 독식이라 가지고요. 이긴 사람이 그 42개인가 되는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 트럼프한테는 지금 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더스가 위스콘신 주에서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긴 것은 11% 대성을 거두었죠. 그래서 초반에 이 개표 초반에 힐러리를 이미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샌더스의 저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샌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 기업, 언론과 정치 기득권은 우리를 계속 제외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큰 격차로 이기고 있다. 이 기세를 계속하면 우리는 모두를 놀라게 하고 최종 승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지금 25%가 개표된 가운데 득표율 53.4%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샌더스는 애초에 위스콘신에서 이기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비춰졌는데요. 대단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 7%가 개표된 초반에 35.6%로 이 48%를 득표한 크루저한테 밀려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가 7월달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과반수의 매직 넘버를 넘기기가 어려울 거고요.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고, 이렇게 열리면 공화당 지도부가 개입해서 제3의 후보를 지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위기를 맞았고요. 샌더스는 계속 기적적인 뒤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샌더스한테 지금 돈이 몰려오고 있답니다. 정치는요, 국민들이 참을 수 없게 되면 어떤 조그만한 바늘구멍 같은 거라도 생기게 되면 바늘구멍이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 소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게 되면 국민이 저항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샌더스의 이 선전은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사회주의다, 빨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샌더스를. 더 나아가서 미국의 기득 상류층들, 특히 샌더스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은 샌더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번에 유대인들이 샌더스 주변에 얼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샌더스는 미국 사회의 부패에 고리를 끊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저소득층의 빈곤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데 샌더스가 빨갱이고 좌파다고 사회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샌더스가 만약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갱이나 사회주의자라면 미국 대선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약간 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차이만 있는 나라입니다. 샌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 미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지지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샌더스가 빨갱이면요, 샌더스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자원봉사나 기부금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다 빨갱이인 겁니다. 그럼 미국 사회가 봉산화됐단 말입니까? 제가 이 샌더스를 좀 소개해서 격려하면요, 지금 제 방송에 댓글에 황장수는 좌파다, 당신은 빨갱이다, 제가 그래서 흥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요, 대한민국에 한마디로 이념이 허위라는 것이 까발려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좌우 이념의 배경에는 물론 북한이라는 종북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종북과의 투쟁에는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운 겁니다. 그거 부인할 사람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수도 없는 집회에 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종북 외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회에 기득권의 부패가 좌우를 가장한 채 좌파도 기득권이고 우파도 기득권이 엄청납니다. 정권이요,
뭐 1, 2, 두 정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부패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패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광주에 삼성 미래차를 유치한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뭘 의미하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저같이 그나마 소수가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을 그걸 갖다가 황장수는 좌파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고 하는 게 좌파라면 내가 좌파할게요. 아주 이런 썩은 한마디로 이념의 선동꾼들, 앞잡이들, 알바들이 온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자, 미국에요. 이 샌더스가 선거 모금에 힐러리 제쳤다 비슷한 기사 내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3월 한 달간에 샌더스가 4,400만 달러 모았고 힐러리는 돈 많은 사람한테 모았는데 2,950만 달러밖에 못 모았습니다. 자, 이 힐러리가요 최근에 지지자들한테 이메일을 돌렸는데 경선에서 크게 앞서 있는데 뭐 거의 당선이 확정적이라는데 돈은 이 후보한테 점점 더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샌더스가 3월 한 달 동안에 506억을 모았는데 클린턴은 339억을 밖에 못 모았어요. 올해 1, 3월 모금액에서도 샌더스가 클린턴을 계속 눌렀고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답니다. 미국의 그 한 교수는 통상적으로 당내 경선 1위 후보에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몰리는 게 일반적인데 샌더스 현상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고 있는 이 샌더스나 트럼프 현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샌더스가 최근에 3월 달에 선거 몇 개 지니까 끝났다고 했지만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힐러리는 대의원수에서 1712대 1011로 크게 앞서고 있고 총 모금액에서도 2576억대 1610억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샌더스가 클린턴에 역전을 하려면 남은 모든 경선에서 75% 이상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럼에도 정치개혁 시민단체들은 샌더스의 승리가 물 건너갔다는 현실도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지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세력의 열망을 잠재울 수 없다. 샌더스 캠프 측은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이 3만 1,050원에 불과하고 모금액의 97%가 이런 소액의 온라인 성금이다. 200달러 이하의 기부자가 56%로 2008년 소액 기부 열풍을 일으킨 오바마보다도 훨씬 높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집중 강도가요. 오바마가 그때 200달러 미만이 56%라 해서 풀뿌리 돈 모은다고요.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200달러면요 돈이 얼마입니까? 24만원 돈입니다. 자, 현재 클린턴의 소액 기부 비중은 2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샌더스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로비스트의 돈에 휘둘리지 않는 워싱턴 정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그 부분을 지지해서요. 지금 소액의 지지자들이 끝까지 후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힐러리를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샌더스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경선 승리보다는 소득 불평등, 정치개혁 이슈를 제기하는 데 선거운동의 의미를 둬뒀는데 최근 소액 기부가 폭발하면서 올 초에야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샌더스조차 풀뿌리 민주주의의 세력의 기대와 호응이 이렇게 뜨겁고 계속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는 거고요. 캠프 관계자들은 샌더스가 한 경선 지역에서 이기면 계속 이기라고 후원하고 지면 다음에서 이기라고 후원금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지지자들은 샌더스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샌더스는 이미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샌더스의 열풍의 기제에는 워싱턴 정치가 극소수의 가진 자들만을 대변한다라는 불신이 깔려 있고요. 샌더스는 나는 클린턴과 달리 표를 돈으로 사는 슈퍼팩의 지원을 아예 안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샌더스가 이번엔 제너럴 엘렉트릭 GE 미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였죠.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미국의 대형은행을 싫어하는 것은 샌더스가 널리 알려졌지만 미국의 제조업의 상징인 제너럴 엘렉트릭을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자, CNN은
GE가 멕시코로 사업부를 이전해 미국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샌더스의 발언을 전했다고 합니다. 샌더스는 GE의 사업 전략을 두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미국인 국민들에 대한 존경이 결여되어 있는 거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GE가 어떻게 미국의 산업구조를 망쳤냐는 질문에 대해 샌더스는 GE는 미국 땅에서 미국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업이지만 최근 수년간 미국의 공장을 문을 닫고 저임금 국가로 빠져나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5년만 해도 GE 근로자는 22만 2천 명, 68%가 미국인이었는데요. 2005년에 미국 근로자의 비중은 51%로 줄고 작년 말에는 38%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로자 감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공장의 수도 10년간 10개 이상 감소한 반면에 해외 공장의 수는 58개가 급증했습니다. 전체 공장의 59%가 타국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저임금 환경을 찾아 인도, 멕시코, 중국으로 떠난 미국 기업들은 비단 GE만 아니지만은 지난 2000년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500만 개나 줄었다는 겁니다. 16년 사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샌더스와 같은 이유로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을 비난했습니다. 샌더스는 애플이 중국보다 미국 땅에서 제품을 만들기를 바라지만 애플은 미국 산업구조를 망치지는 않았다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샌더스는 애플의 많은 부품들이 중국 기업들에 만들어지지만 애플은 미국의 31개 주에 8천여 개의 하청업체와 함께 일하고 있고 200만 명의 미국인을 그래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의 기본 제조업은 팍스콘이라는 대만 업체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죠. 이날 샌더스는 대형은행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JP모건을 비롯한 대형은행들이 미국의 경제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수백만 명이 은행의 탐욕과 불법적인 행동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월가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부실 주택담보대출정권, MBS니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CDS니 이런 거를 갖다가 우량채권과 함께 묶어서 정권화해서 판 것이 사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